지금 4달 동안 42%가 빠졌거든요. 사이클대로라면 앞으로도 8개월 정도가 더 빠지게 됩니다. 올 가을까지 빠진다는 뜻인데, 정말 사이클대로 간다고 치면 그럼 또 다시 이런 지점이 온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요 바운더리 어디쯤에선가 하락이 멈추지 않을까. 지금 찐 바닥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72K까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찐 바닥이 아니란 얘기는 앞 글자가 U자를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2월 4일 오전 8시 38분입니다. 제가 새벽에 오늘 좀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빠지는 거를 실시간으로 차트로 다 봤거든요. 와, 이거 좀 빠지는 게 진짜 무섭게 빠지더라고요. 72,900달러까지 빠졌거든요. 지금은 살짝 반등한 모습이긴 한데, 여러모로 뭐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이란하고 미국 사이에 또 좀 화해 무드가 어저께까지만 해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반등이 좀 나오고 했었는데, 미국에서 이란의 드론을 격추시키고, 이란에서는 또 미국의 선박을 공격하고, 둘 사이에 또 지정학적 이슈로 좀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발동하게 된 것 같아요. 비트코인도 좀 많이 빠졌고요. 나스닥도 좀 많이 빠졌습니다. 위험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죠. 그리고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금 쪽으로 돈이 좀 많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금은 좀 반등이 꽤 세게 나왔죠. 둘 다 1시간 봉이거든요. 금이 반등이 세게 나오니까 은이 안전자산은 아니지만 금하고 방향성이 대체로 비슷하거든요. 금이 올라가니까 은도 반등이 꽤 세게 나왔습니다. 바닥부터 튀어오른 정도가 대략 한 24%, 꽤 많이 올랐죠. 물론 워낙 많이 빠져서 그렇긴 하거든요.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 하락폭을 보면은 40%가 넘게 빠졌습니다. 참고로 현재 비트코인이 최고점 대비해서 빠진 게 한 그 정도 되거든요. 40% 정도. 은은 뭐 한 3, 4일 만에 한 번에 쭉 빠졌어요. 비트코인도 한 42% 정도, 한 4달에 걸쳐서 42%가 빠졌는데, 은은 4일 만에 40%가 빠졌다가 지금 한 20% 정도 반등한 뭐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이클은 이제 깨졌다, 이런 앞으로 큰 하락은 없을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좀 그동안은 꽤 많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절반은 넘었던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제까지 4년 주기 사이클이 좀 어느 정도 좀 깨진 거 아닌가. 저는 뭐 그냥 과도기 정도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는데, 뭐 요 정도면 사이클 그대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현재까지만 봐서는 최고점이 작년 10월 7일이었고요. 지금 또 급락이 나오고 있고, 최저까지는 42%나 하락한 걸 봐서는 현재까지 느낌은 되게 비슷합니다. 사이클, 그러니까 3년 상승, 1년 하락, 요런 사이클하고 되게 유사한 패턴으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은 1년 하락 중에서도 초반부죠. 여기 10월이고 지금 2월이니까 한 넉 달 정도 지났거든요. 지금 4달 동안 42%가 빠졌거든요. 사이클대로라면 앞으로도 8개월 정도가 더 빠지게 됩니다. 올 가을까지 빠진다는 뜻인데, 그대로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모습만 놓고 보면 사이클대로 빠지고는 있습니다. 이게 좀 부담인 점이죠.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사이클대로 간다고 치면 그럼 또 다시 요런 지점이 온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요런 지점이 오면 어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저는 요 정도 2024년에 쌓았던 그 8개월간 쌓았던 그 매물대 중간일 것 같아요. 지금 이미 72,000까지 왔으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참고로 2024년 최저점은 8월 5일이고요. 요때 제일 낮은 가격은 49,000달러였습니다. 여기까지 빠지냐? 그거는 뭐 제가 알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여기까지 가능성은 좀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거보다 뭐 더 빠질 수도 있고 덜 빠질 수도 있는데 최저점이 얼마인지 맞추는 것 자체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맞출 수 없거든요. 요때 15,000달러를 맞춘 사람은 없었어요. 그 어떤 인플루언서도 13,000
17,000, 뭐 9,000, 뭐 이런 거 막 던졌지만 실제로는 딱 15,000 정도였거든요. 이거를 맞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나름의 의견을 막 다 두겠지만 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요 바운더리 어디쯤에선가 하락이 멈추지 않을까. 그리고 1년 하락이 진짜 무서운 게 사실 비트코인 하락은 매년 있거든요. 2024년에도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 30% 넘는 하락. 그리고 작년에 2025년에도 4월 달까지 큰 하락이 있었고요. 이번에도 하락이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바로 반등하면 이건 하나도 무섭지 않거든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시간 조정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빠진 다음에 여기서 바닥권에서 이렇게 횡보하다가 또 빠지고 막 이런 게 반복되거든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번에도 이렇게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크게 빠졌다가 조금 반등했다가 또 크게 빠졌다가 여기서 횡보가 엄청 길죠. 그리고 또 빠지거든요. FTX 사태 때문에. 그래서 이게 바닥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이 바닥권이 언제까지 갈지를 알 수가 없다. 그게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냥 한 1년 정도는 더 빠질 수 있다. 요렇게 좀 열어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시점에 제 방송을 보고 있으시다면 비트코인을 이미 보유 중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트코인을 다 팔았거나 살려고 고려하고 있으신 분은 지금 제 방송을 보시진 않을 것 같아요. 아마도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고 매수에 너무 욕심내기보다는 그냥 잘 지키는데 좀 집중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이 자리나 이 자리쯤은 되는 것 같거든요. 뭐 지금 찐 바닥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72K까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찐 바닥이 아니란 얘기는 앞 글자가 뭐 6자를 볼 수도 있는 거죠. 뭐 어떻게 될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뭐 6자나 5자 볼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했어요. 설마 이렇게까지 빠지겠어?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분위기상으로 꽤 많은 하락폭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비는 해야죠. 우리가 예측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가능한 시나리오잖아요.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를 배제하고 투자하는 건 전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 그러면 지금 매도하고 떨어지면 다시 사야 되냐? 이거는 제가 한 3년째 이야기하는데 매우 어렵습니다. 정말 무지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으로 투자해서 잘 되는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이번에 잘 되잖아요. 그럼 다음번에 그것 때문에 수량을 다 잃습니다. 제가 이때 경험이 정말 많거든요. 이때 4848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그냥 매수했으면 그냥 쭉 가져가고 계속 수량만 모았다면 저는 뭐 몇십 개는 모았을 것 같아요. 진짜 48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냥 사가지고 계속 모으기만 했다면 훨씬 수량이 많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매도하지 않고 이렇게 큰 폭으로 빠질 때마다 추가로 매수하는 거예요. 요때 요 하락에서 제가 시드의 21%를 매수했고요. 지금 또 하락하는 것까지 매수해서 지금 현재는 한 40% 정도 매수를 했거든요. 앞으로는 조금 더 천천히 여유 있게 시간 조정까지 생각해서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거와 관계없이 저는 이렇게 매일 매수하고 있거든요. 매일 매수하는 이유는 한 달에 한 대략 한 1,500달러 정도, 하루에 한 50달러 정도 매수하고 있는데 이건 그냥 DCA 개념입니다. 이렇게 매일 사고 있어야지 나중에 기회가 오면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안 사고 있다가 많이 빠지면 사야지 하면 기회를 잡을 수가 없어요. 시장에 머무르기 위해서 계속 꾸준히 저축 느낌으로 DCA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2027년까지는 매수를 할 예정이에요. 내년까지는. 이건 앞으로도 1,500달러 정도는 계속 모아나갈 생각이고요. 비트코인 위주로 계속 모아나갈 거고 네이버에다가 고래동 공부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 네이버 카페가 나오는데 여기에 또 제가 글을 많이 올렸거든요. 어저께 썼던 글인데 연준 의장이 교체가 되면 급락한다는 그런 썰이 많더라고요. 뉴스에도 좀 나오고 했죠. 그래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연준 의장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S&P 500의 최대 낙폭이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1970년 이후로 제미나이 통해서 조사를 좀 해봤거든요. 이거는 1년이고요. 요거는 6개월인데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목된 사람이 케빈 워시라는 분이시고 이분이 취임되는 게 아마도 올해 한 5월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이후로 6개월 내로
하락이 만약에 나온다면 어느 정도 나올까? 요거를 좀 궁금해서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역대 연준 의장들이거든요. 참고로 연준 의장은 임기가 8년입니다. 되게 오래 계셨던 분이 있죠. 뭐 앨런 그린스펀 뭐 이런 분. 이런 분은 되게 오래 있으셨어요. 뭐 한 18년 있었다고 합니다. 18년 넘게. 거의 한 19년, 뭐 20년 가까이 이렇게 막 있으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취임하자마자 어마어마하게 빠졌어요. S&P 500이 33.5%. 요 정도 빠지면 3배짜리인 TQQQ 같은 거는 거의 뭐 가루가 돼 있겠죠. 지금 TQQQ는 50불대인데 요만큼 빠지면 거의 5불 밑으로 빠질 것 같습니다. 한 1, 2불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때가 이번에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올 가능성도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S&P 500이 이만큼 빠지면 비트코인 어떨까요? 네, 비트코인도 큰 폭으로 빠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연준 의장이 바뀐다고 해서 꼭 S&P 500이 하락한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이제까지는 좀 그랬었는데 이번에도 하락이 나온다면 비트코인도 좀 빠질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러면 한 4년 주기 사이클 이론대로 가는 셈이거든요. 결국에 올 가을쯤에 최저점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고 그래서 좀 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혹시 모르니까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생각보다 낙폭이 꽤 커서 놀랬어요. 요거를 1년으로 확대를 해보면 더 커지거든요. 18%, 13%, 17%, 33%, 한 20% 안팎의 하락을 가져왔을 때가 되게 많다는 뜻이거든요. 1년 동안 봤을 때. 이번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하락이 나온다면 그때는 또 금값이 일시적으로 급등을 또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금을 저도 사고 싶은데 차트를 보면 도무지 손이 안 나갑니다. 이 차트를 보고 저는 쫄보라서 이렇게 높은 가격에는 못 사겠어요. 최근에 이게 급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금 상승장이 끝난 걸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저는 금은 못 사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이미 뭐 고점 찍고 많이 크게 빠지고 있으니까 뭐 사도 뭐 크게 막 두렵거나 하진 않는데 지금은 저점이다 생각해서 매수하기에 마음이 불편하진 않거든요. 근데 금은 막상 내가 산다고 생각하면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좀 많이 어려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이란하고 미국하고 일련의 이슈들 때문에 또 좀 빠졌죠. 여기서 더블탑이라고 하죠. 뭐 쌍봉이라고도 하는데 더블탑이 나오고 그 뒤로 좀 빠지고 있거든요. 이건 사실 하락 지표이긴 합니다. 물론 여기 두 번째 고점이 조금 더 낮긴 하지만 뭐 하락 다이버전스가 아닐 뿐이지 이게 쌍봉 더블탑은 맞거든요. 더블탑은 어찌됐건 하락 지표이긴 하니까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지표상으로는 하락을 좀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스닥이 오를 때 비트코인이 같이 올라가진 못하지만 나스닥이 빠질 때는 비트코인 요새 좀 투자 심리가 많이 식어서 빠질 때는 훨씬 더 강하게 빠지거든요. 얘네가 만약에 하방으로 가면 비트코인은 더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두렵고 현금이 많으신 분들은 뭐 기회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뭐 사업하시는 분이나 뭐 전문직 분이나 돈을 잘 버시는 분들도 기회일 수도 있죠. 누군가에게 위기는 누군가에게 또 기회가 되니까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지금 72K까지 빠지면서 매우 강력한 매물대에 와 있긴 하거든요. 요 지점은 2024년에 3월달 최고점입니다. 요거를 깨는 순간 이렇게 엄청나게 급등했죠. 그러니까 일종의 아이스라인입니다. 그리고 2025년 저점이죠. 4월달, 25년 4월달 저점도 요 라인이고요. 지금 현재 자리도 요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좀 일시적으로 반등이 한 번은 나올 자리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뭐 막 날아가냐, 뭐 그거는 쉽지 않아 보이고 한 번쯤은 더 조정이 올 것 같은데 제가 무서운 건 가격 조정보다 시간 조정이 얼마나 좀 지겹게 사람을 좀 태울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앞으로 비트코인 시장은 좀 힘든 시간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비트코인으로 돈 버는 방법은 단순하거든요. 이렇게 많이 올라도 그렇게 많이 빠져도 팔고 싶은 것만 잘 참으면 됩니다. 팔지만 않으면 됩니다. 오늘도 세일러 옹이 올렸는데 우리 세일러 형님 요즘에도 열일하고 있으십니다. 여기 포스팅을 올렸죠. 이게 실천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저는
솔직히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2023년부터는 이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저도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저도 처음에 트레이딩 많이 하다가 좋은 투자 자산으로 보다가 이제 나도 매도하지 말고 계속 모아야겠다 쪽으로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비트코인 투자의 원칙. 첫 번째, 비트코인을 사라. 두 번째,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마라. 저는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이게 다 맞는 말 같아요. 저희 고래동 공부 회원님 중에 하마터면님이라고 2017년부터 비트코인을 투자하셔서 안 팔고 현재까지 2026년이잖아요. 거의 10년 가까이 계속 보유하고 있으시거든요.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2018년에 진짜 폭락이 있었고, 2019년에 오른 듯 하다가 또 폭락이 있었고, 2020년에 오른 듯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폭락이 있었고, 그 이후에 어마무시하게 올랐고, 엄청나게 떨어졌고, 그리고 지금 막 엄청 올랐다가 또 조금 조정받았거든요. 이 기나긴 시간 동안 계속 보유하셨는데 자산의 크기가 엄청 커졌죠. 이때만 해도 비트코인 하나에 1,000만 원도 안 했거든요. 몇백만 원에 사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많이 빠졌지만 아직도 1억이 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원칙으로 삼고 가져가시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너는 왜 맨날 비트코인 안 팔 건데 분석을 하냐? 전 매수는 합니다. 팔진 않지만 언제 사면 더 좋을까? 지금 뭐 물론 한 번에 다 들어갈 수도 있죠. 지금 좋은 가격이니까. 하지만 한 번에 다 들어가면 멘탈이 털립니다. 거기서 한 번 더 빠지면 멘탈이 완전히 나락이 가거든요. 제 올해 목표 중에 하나가 2026년에 1비트를 추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저는 비트를 추가만 할 거예요. 매도는 할 생각이 없고, 매도는 나중에 노년에 사회사업 할 때 그때 좀 매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년에 내가 수입이 하나도 없을 때, 그럼 노후 대비 자금으로 그때 외에는 매도할 생각이 저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2026년에 1비트 모으고 2027년에 1비트 모으고 요게 목표인데 제 계획대로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면 이렇게 모은 비트코인이 되게 큰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되게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상승장에는 해요. 하지만 지금 같은 하락장에는 이 생각이 다 와르르 깨집니다. 그리고 남 탓을 하죠. 네가 사라 그래서 샀다. 네가 팔지 말라 그래서 못 팔아가지고 물렸다. 뭐 이렇게 계속 남 탓을 하거든요. 고래동 공부 카페도 힘들다. 이제 어떡하냐. 큰일 났다. 뭐 이런 게 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하락장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투자라는 게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남 탓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남 탓을 한다는 것은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도 없고 부를 얻을 수도 없습니다. 제가 보도 셰퍼 형님 되게 좋아하는데 요즘에 또 책을 읽고 있거든요. 네, 우리 그 보도 셰퍼 형님 책 본 지가 제가 벌써 21년이 됐습니다. 2005년에 보도 셰퍼의 돈, 그때는 경제적 자유로 향하는 길인가? 뭐 제목이 지금이랑 좀 달랐어요. 아무튼 그 책을 21년 전에 처음 읽었는데 여전히 계속 활동을 하고 있으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독서를 밀리의 서재 통해서 달리기 하면서 듣거든요. 이 책은 제가 지금 듣는 게 한 3번째 정도 듣고 있는 것 같은데 많은 스토리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가장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어떤 경우에도 남 탓을 해서는 안 된다. 모든 책임을 나에게 두어야 나에게 자유가 주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비트코인을 사고 내가 비트코인을 팔고 이 모든 투자가 다 자기 책임이지 뭐 남 탓을 한다고 본인에게 도움될 게 진짜 전혀 없거든요. 글쎄요. 뭐 저는 사업하면서나 투자하면서 남 탓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투자가 다 잘 되거나 사업이 다 잘 된 건 당연히 아니겠죠. 하지만 그 실패 경험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삽질 경험도 되게 중요한 거고, 내가 만약에 꼭지에서 팔려고 생각을 하고 비트코인 투자를 했다면, 그거는 사실 너무 험난한 길을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때 매수한 내 비트코인은 어떻게 할 거냐? 비트코인을 좀 시계열을 아주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길게. 저는 10년, 20년 이상은 좀 보유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어차피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부하고 투자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한 2030년까지는 좀 안 팔고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장기 투자가 진짜 어렵거든요. 금 투자해서 돈 버신 분들 되게 부럽죠.
근데 이분들도 진짜 돈 많이 버신 분들은 장투하신 분이에요. 뭐 지금 이때 사가지고 이때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2023년에 딱 사가지고 지금까지 안 팔고 가져갔다. 그런 분이 있다면 정말 투자의 신이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오래 가져가신 분들이 많거든요. 뭐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 무한해동으로 매수하신 분들 말고 진짜 투자의 가치를 보고 그동안 못 올랐으니까 오를 거다라는 생각으로 투자하셨다면 기간이 꽤 됐을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때 사가지고 이때 팔아가지고 수익을 남기려고 하잖아요. 네, 잘 안 됩니다. 우리 경험을 돌이켜보면 알 수 있잖아요. 네, 거의 불가능하죠. 현실적으로. 그 욕심을 좀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에 투자하고자 하시면 지금 사든 나중에 떨어진 다음에 사든 좀 길게 보고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부동산 투자하듯이 금융 자산들도 투자를 하시면 돈 버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어찌됐든 비트코인 지금 많이 빠져서 누군가를 되게 원망하고 싶으실 거고 나를 뭐 자책하실 거고 뭐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이게 다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캐롤 드웩 교수님이라고 있거든요. 캐롤 드웩 교수님이 애들을 교육할 때 fail이란 말을 안 쓰셨다고 합니다. 대신에 yet이라는 말을 쓰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이 되게 감명 깊었어요. 저는 교육업 한 지가 20년이 넘었거든요. not yet이라는 이 말이 제 머릿속을 가슴을 너무 많이 울렸어요. 그래서 저는 안 되는 애는 없다. fail인 실패인 아이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우리도 투자에 있어서 저는 fail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아직 내가 원하는 성과가 안 났을 뿐이죠. 그냥 시간을 더 들이면 됩니다. 근데 비트코인 같은 좋은 자산을 투자했는데 단지 가격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매도를 한다면 그분은 그 어떤 자산에서도 큰 수익을 얻는 건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돈을 벌죠? 지금 코스피에 투자 안 해서 속상하신 분들도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이분들은 진짜 돈 많이 버셔야 돼요. 특히 막 삼성전자, 뭐 8만전자, 9만전자 뭐 이때 2021년에 매수했던 그런 분들은 지금 돈 아주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20만원, 30만원 넘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5년 동안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좀 그 기다림에 대한 이런 보상이 충분히 좀 주어졌으면, 그러면 투자가 조금 더 길게 보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나겠죠. 저는 원래가 부동산이 주였고, 저는 부동산 매수하면, 저 매도 고자입니다, 사실. 매도를 잘 못해요. 저는 저를 잘 압니다. 매도를 잘 못하니까 부동산 투자를 했고, 부동산 중에서도 뭐 토지 같은 거, 뭐 이런 거 투자를 했거든요. 물론 제 2023년에 비트코인 살려고 부동산 좀 애매한 것들 참 좀 매도하긴 했어요. 하지만 그거 외에는 나머지는 다 그냥 갖고 있거든요. 2019년부터 뭐 21년, 22년까지 샀던 부동산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게 저는 좀 몸에 익었어요. 그냥 매수하면 그냥 갖고 가자. 이게 좀 되게 편한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그러기에 딱 좋은 자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고래동공부 커뮤니티 봐도 부동산 투자하시다가 비트코인 넘어오신 분들이 좀 성향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주식 투자하시다가 비트코인으로 넘어오신 분들은 의외로 별로 없고 주식은 실적이 있잖아요. 비트코인은 실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하기가 되게 좀 어려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희소성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땅이나 좋은 지역 건물이나 이런 희소성에 투자하는 자산이다 보니까 성향이 비트코인이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하듯이 비트코인을 투자하면 돈을 잃는 게 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빠질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앞으로 1년 동안 우리를 좀 많이 괴롭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힘든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또다시 좀 기쁨의 시간들이 오지 않을까 뭐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만약에 1년 동안 괴롭히더라도 2027년부터는 과세가 시작되거든요. 과세가 시작되기 전에 한번 좀 급등이 좀 나와줬으면 2억, 3억 뭐 이렇게 2027년이 되기 직전에 좀 듬뿍 올라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우리의 취득원가가 2억, 3억에 잡히거든요. 그 뒤에 양도세가 좀 적게 나오니까 이런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뭐 이거 희망사항입니다.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 제가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있으니까 기왕이면은 양도세 감면 좀 받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 거 아닐까요? 아무튼 길게 보면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길게 보면 그 어떤 자산도 비트코인을 이기는 자산이 없어요. 그나마 엔비디아가 10년 정도 보면 엔비디아가 더 유리하지만 한 15년 놓고 보면 비트코인을 이기는 자산이 뭐 전혀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아예. 15년 동안 이렇게 긴 시계열로 보면 2011년부터 현재까지로 보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승을 한 게 역사상으로도 거의 없지 않나요? 네,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거든요. 정말 무지막지한 어마어마한 자산이니까 여러분들도 잘 좀 지키시고 길게 투자하셔서 좀 그냥 소소한 수익이 아니라 막대한 수익으로 좀 큰 부를 이루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